네,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개회에 앞서서 주제 강연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2회 광주 여성대회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행운과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큰 대회를, 중요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여성의 역할,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지속 가능한 광주와 그리고 또 시민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바라며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다가 성평등 돌봄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 충분히 말씀 못 드리면 일부러 제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고 주변에서 피부를 통해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상황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건 단지 한 가족에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든지 같이 이제 함께 지낼 어린 다음 세대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확대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도 그렇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인구 문제가 왜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것이 왜 효과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또 광주도 지역 사회 단위에서 또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주신 주제를 성평등한 돌봄 사회라고 정했는데, 먼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성평등 돌봄 사회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현재의 상황을 가져오게 됐는가 하는 좀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들이 왜 성공적이지 못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게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고 마찬가지의 과제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게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질문을 하셔도 좋지만, 아니면은 이제 자료가 조금 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단 상세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세 파트입니다.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파트,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을 조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지금 이제 0.72, 2023년 작년에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너무 언론이나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인구학적으로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1입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기준 자체가 1.3이고, 우리가 그때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작을 했지만 1.3이 아니라 지금 0.72까지 와서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그런 저출산 사회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게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여서, 다른 나라에서 뭐 한국 사회는 망했네요, 뭐 정말 그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사진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이제 대안들이 매일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세가 그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을 보게 되면, 저 때문에 좀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이거를 옆으로 가져갈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저도 좀 보기 좋고, 예, 됐어요? 여기가 좀 걸리시죠? 현재 상황이 좋아지려면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이라든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저걸 보게 되면 해가 갈수록 더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출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심화될, 정말 아이가 없는 그런 이제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는 이미 그렇지만 대규모 단위에서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게 위에 두 개는 잘 보이시겠지만 이제 남성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성 20에서 29세가 가장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막상 결혼해서 출산해서 아이를 1차적으로 낳고 키우게 되는 여성들이 가장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인데,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그 반면에 출산은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거꾸로 자살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건 그 사회가 개인적으로 정말 뭐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실연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가족에 여러 가지 빈곤의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전체 사회 전체의 비율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통계를 보자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 오랫동안 1위였지만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2011년 이후에 좀 감소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것들이 특히 젊은 세대, 지금 증감률을 보게 되면 40대 이상은 그래도 비율이 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젊은 층에서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OECD 통계하고 비교해 보면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자살률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을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이제 결국 자살한 사람이 남자가 더 많지만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남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자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과 자살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이 있다는 건 젊은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과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나빠져서라기보다는 과거에 나라면 수용했던 것들을 현재 젊은 사람들은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문제들을 사회가 어쨌든 과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지 못하는 것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생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50년대생 여성하고 비교해 보면 80년대 출생 여성들은 5배 자살률, 그 다음에 90년대 여성은 7배까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생, 자녀 세대의 삶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출산율을 얘기하는 이면에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나라든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출생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살할 그런 심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문제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찰해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든지 뭐 휴직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젊은 세대들이 특히 자살률 또는 자살 시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경쟁 체제 속에 있고 그런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끊임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도태될 수 없고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낙오하게 되고 그 불평등이 강화되고 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일과 삶을 균형을 조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면에서 이제 오늘 여성들이 많이 모이신 상황이니까 성불평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불평등과 되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자식이 뭐 아들을 낳으려고 해 딸을 낳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딸을 낳는 것도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딸 둘이면은 충분하고 아들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꼭 필수적인 게 아니고 그다음 크는 동안에도 그렇게 차별을 겪지 못했다가 이제 막상 세상에 나오게 되면 사회 졸업을 하고 또는 요새는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이 막 10대에서부터 피해자가 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느끼는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여러 통계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그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젠더 격차 지수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146개 국가 중에 105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99위였다가 105위로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2004년 올해 6월에 나온 통계가 94위로 조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 편차라는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90위 100위 근처에 있다는 거는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10위, 20위 이런 수준에 있는데 지금 젠더와 관련된 수치는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를 보는 일반적인 기대와 막상 닥쳤을 때 이제 여성들이 받게 되는 좌절감이라 이런 것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평균 그 105위라고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 참여 기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이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기회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에 얘기했던 이제 저출산의 문제들하고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성장, 사회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성평등하고 같이 가는 데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 변수들이 서로 무관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잘리기도 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2022년 통계인데 31.2%, 남자가 100을 보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했을 경우에 여자가 69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월급을. 물론 평균 월급이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996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위는 안 해도 좋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평균 임금 격차가 한 10% 정도 돼인데 비해서 우리는 30%가 넘는 국가이니까 직장 내에서의 차별이라든지 또 그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냐, 직급이 다르지 않냐, 이것들을 다 통제해서 보더라도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유 중에 물론 상당 부분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하고 연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한국이 이탈리아나 튀르키예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격차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연령대별로 고용률이 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한국만 유일하게 저런 M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남자, 하나는 OECD 전체의 남자, 하나는 OECD 전체의 여자. 그러니까 딴 나라도 여자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니 딴 나라도 M자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M자에 대해서 뭐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해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M자형. 일본이 약간 우리보다는 이렇게 그 중간에 꺾인 그 저점이 우리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M자형의 구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아주 확고한 M자를 띄는 국가는 거의 드물고 23년에 저점이 약간,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늘어나고 저점도 약간 높아져서 완전히 M자형이 없어지려면 아직 멀겠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꺾인 지점이 좀 완만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일을 잘해서 차별받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 원인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족을 양립해야 할 필요를 없애버리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점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든가 30대, 20대 후반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M자형의 특이한 한국의 그런 형태가 줄어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3월 8일마다 이 OECD에서 38 여성의 날에 이 통계를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이제 여성이 넘을 수 없는, 보이지는 않지만 넘을 수 없는 벽, 이게 유리천장인데 그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29개의 아주 직선으로 확고하게 빨간색으로 맨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도 저 위로 올라가거나 조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29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참여 수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측정 지표라든지 또 여성 경영진 비율이라든가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뭐 정치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우리가 되게 굉장히 선진국이고 뭐든지 막 무슨 예능 같은 데서도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고 뭐 무슨 스포츠에서도 그런다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들이 어디서 굉장히 숨어 있는 통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지표도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꼴찌거나 예외적이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 이달 초 무렵이에요. 그래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국제 한반도 포럼에 이제 영국 대사가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연사가 20명인데 전부 다 남자들이고 한 명만 여자였대요. 그래서 이 대사가 이렇게 불평등한 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참했다고. 이제 이따가 딥페이크 얘기도 하겠지만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도 세계의 언론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라고 볼까? 뭐 하여튼 그게 텔레그램이라는 건 국제적인 통신 체계이긴 하지만 시위를 영국의 런던의 중심가에서 한국의 텔레그램과 관련된 딥페이크 그 범죄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세계 언론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근데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굉장히 여러 부분의 다른 수치들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훨씬 더 그러니까 못하는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져야 하고 앞선 여러 모범도 보여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젠더 불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아까 M자형으로 나타났던 경력 단절인데 이게 점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면서 경력 단절이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기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입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행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노동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더 줄게 나 하면은 돈은 받지만 자기 일생의 경력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왜냐하면 경력 단절 사유도 지금 육아, 결혼, 임신, 출산 합치면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내가 일이 안 맞아서 일을 하다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노동시장 내의 이슈가 아니라 전부 돌봄과 관련된 임신, 출산, 돌봄 이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럼 여성들이 일을 하는 만큼 남성들이 같이 돌봄을 하는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굉장히 쉽지 않죠. 경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동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그 속에서 이제 돌봄과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은 경력 단절 내지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계들이 지금 22년, 23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23년에도 여가부하고 고용부 같이 낸 통계에서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이제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기혼 여성은 17%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이런 정규직에 원래 있었던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거의 어렵고, 이제 일을 하더라 노동시장에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의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통계 아동 돌봄 시간 그냥 통계가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아동 돌봄 시간입니다. 작년 8월에 나온 통계인데, 둘이 다 일을 하는데 어머니의 아동 돌봄 시간이 아버지의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성별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본 건데, 통계청의 통계가 저 그림을 보면은 왜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통계들이에요. 취업을 이제 남성들은 기혼이 취업도 많이 하고 소득도 높습니다. 근데 여성은 미혼이 취업도 많이 하고 소득도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자녀가 있고 아이도 낳으면서 일도 한다는 건 사회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기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보다 무자녀 여성이 취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든지 임신 출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비취업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근데 무자녀 여성의 그러니까 소득은 3,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유자녀 여성은 2,500 정도가 된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점점 옛날처럼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다른 기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굉장히 처음에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이제 오른쪽의 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사유에 대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사 육아 뭐 이런 게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주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 임신, 출산, 이게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들인데, 왼쪽에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홈메이커이기 때문에 결혼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얀 게 비경제 활동 인구고 파란색이 경제 활동입니다.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여자도 15%밖에 안 되고 남자 10% 하니까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주부로서 돌봄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건 딱 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프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은퇴를 했다거나 뭐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사유들이지, 나는 결혼 임신 출산을 해서 경제 활동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1%고, 거기는 주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회가 이제 노동을 한다든지 세금을 내야 온전한 국민이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여자니까 무조건 결혼하고 임신 출산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하나의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회에서 얼마든지 다른 모델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지금까지 다 거의 꼴찌였는데 이거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오히려 이게 여러 면에서 일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남자가 돈 벌어야지, 남자가 많이 배웠으니까 남자가 가서 일을 해야 더 잘하지 뭐 이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공부는 엄청 많이 하고 욕구는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에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지금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왜 결혼을 해? 왜 아기를 낳고 적은 임금을 받아, 차별을 받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 보겠지만 우리 사회의 그
저출산 정책 속에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은 거의 그냥 구색으로 조금 있거나 없습니다. 다른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큰 문제,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동시간입니다. 거의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과 가족, 돌봄과 가족, 자기 개인 생활, 취미, 공부와 노동을 병행하기가 거의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은 거의 안 되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긴 노동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저기 하나만 보시면 맨 마지막에 독일이 노동 시간이 거의 짧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 위에 보면 독일이 위에서 한 10번째쯤에 노동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다고 노동 생산성이 절대로 높은 게 아니고, 산업 재해율 낮고, 여러 면에서 노동 시간이 긴 거는 굉장히 관행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길게 일하면 좀 늘려가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래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여러 문제들이 뭐 그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너무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동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재작년에 거기서 이제 해마다 나오는 리포트에 한국의 노동 시간이 이제 최장인 상황 속에서 박스로 한국 노동 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참 예외적으로 긴 노동 시간과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그냥 특별히 다룰 정도의 상황인데, 우리는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만, 일을 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받으니까 이 길게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돌봄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중심인물로 가기 어렵고, 이 노동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성불평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이민 간 사람이 이제 자기는 거기서 적응하고 성공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야근했다가 그 나머지 동료들한테 엄청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동시간 줄이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 너가 이거를 깨려고 하느냐. 우리는 열심히 일해주니까 참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우리 사회, 우리 조직에서 참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서는 그게 그냥 얻어진 짧은 노동시간이 아닌 거, 휴식의 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노동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걱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행복지수도 지금까지 얘기만 가지고도 상위가 되게 어렵겠죠. 밑에서 이제 두 번째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참 정말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한 건데, 다 무엇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너무 다 모든 조사 국가들이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스페인만 헬스였고,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부, 이게 가장 행복의 기준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그때 코로나 때 조사한 건데, 코로나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한국만 찬성하는 비율이 제일 낮았던 거예요. 다른 위에 초록색과 연두색이 변화돼야 한다는 건데, 한국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건 제일 짧고, 이제 중간 정도는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것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상황일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공정, 형평성 이런 화두가 언제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공정한 게 최고인, 정말 남을 배려한다든지 어려운 사람과 함께 간다든지 돌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돌보는 일은 별로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외국인 필리핀, 뒤에 얘기하겠지만 필리핀 돌보미가 돌보고 우리 애는 영어 잘하는,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돌보고 나는 돈 벌러 가는, 그게 아이에게, 아이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같이 지냈던 시간이라든지 같이 했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에게 키우는 거지, 영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여튼 저렴한 인건비만 필리핀 노동자들 쓰고 싶은데 돈이 비싸니 돈을 낮춰달라,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애를 키우고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랑으로 키우는 건지 돈도 아니죠, 영어가 키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경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생충의 그 주거 차별 같은 것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끊임없이 갖고,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인가, 아이를 잘 키우는, 남을 배려하는 능력, 이런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가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능력인 것이고, 그 시험을 잘 봐서 시험에 붙어야 돼. 요새 의사와의 그런 거 안에도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비는 끊임없이 증가해서 작년에 27조 1천억이 사교육비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나 오른쪽 그림은 좀 약간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저 엄마들이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다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저기 사교육 그 강사 그 뭐지 소개 강의, 사교육 소개하는 거에 지금 가서 다 앉아 있어요. 내 애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을 가야 어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능력과 경쟁과 이것의 가장 근간에 있으면서,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통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65%가 10분위 중에 90분위에 해당되는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로스쿨의 65%가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스카이 의대생의 74%가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의 74%라는 거는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 가구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90분위에 10분위 했을 때 이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됐을 때, 판사가 됐을 때, 검사가 됐을 때 정말 일반 서민의 어떤 그런 애환이라든지 어려움을 이해할까? 자기는 이제 비싼 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능력주의의 확산과 계층의 공고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OECD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평균 소득으로 이동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했을 것 같아요? 150년이 걸린대요.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신의 성공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냐, 6%래요. 우리는 아마 60%도 훨씬 넘는다고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외에도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라든지 뭐 여기 빈곤율, 특히 여성 노인 빈곤율, 뭐 중산층이 점점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젠더 갈등, 사회적 갈등, 불평등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마 여가위에서 어제 관련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법사위나 이렇게 해서 법이 이번에는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또 모 그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학교 폭력 있다고 학교 없애냐, 지금 뭐 비둘기 다리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날려보내면 비둘기가 잘못이냐, 거기다 나른 사람 이러면서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부의 뭐 수익을 위한 어떤 부정한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그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뭐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동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개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남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함께 가는 사회, 남녀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금 제가 다 나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성평등 막 젊은 남성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사실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불평등이 강화되고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적이 여성이 되면서 굉장히 반여성적으로 되고 젠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이런 것이 현상인데 저 유엔이나 저 ILO 총재나 이런 사람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젠더 성평등이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해야 할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세계 기구들의 수장들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저런 인터뷰를 하는 대상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자유평등 박애가 프랑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평등 박애 하는데 이제 보통 그 박애가 프라테르니테가 이제 형제라고 과거에는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그 개막식에서는 소로리테로 여성연대, 자매 이런 새로운 용어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평등, 사회통합, 친환경 파리 올림픽을 지향하면서 개막식 할 때 이렇게 샌드강에서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10명의 파리의 페미니스트들의 동상이 물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그런 장치라든지 선수 비율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남녀를 맞췄다든지 복장도 저렇게 이제 여성들이 짧은 치마 입고 도우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러고 또 상징적인 건 마라톤 같은 걸 할 때 보통 남자 마라톤이 폐막식 직전에 해서 이게 월계관인가 뭐 그거 쓰고 이제 마지막 그 경기가 되는데 이번엔 여자 마라톤을 마지막에 배치했다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 딥페이크의 피의자의 70%가 10대 남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어려지고 여성과 남성이 정말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이제 이거는 지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이제 돈을 주면 나을 거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 해남군이라든지 경북도라든지 이런 데 돈을 줘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와서 돈 받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는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주장하는 게 혼인의 출산이 우리나라는 너무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저 한국 밑에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 혼인의 출산을 해야 한다는 건데 저것도 보시면 우리는 애를 이혼을 하면 애 양육비도 안 주는 사회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양육비 안 주면 아동학대로 법적 제재를 받는데 우리는 정부가 감치명령하고 뭐 별 조치를 해도 그리고 엄마 혼자 애 키우다가 일하다가 애를 방치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요. 근데 무슨 혼인의 출산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가사 관리사와 관련돼서 이게 홍콩, 싱가포르에서 성공했다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건 저출산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그렇게 장려를 해가지고 지금 결국 서울시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뭐 오늘 아침 뉴스에 신문에도 보니까 2명이 사라졌다, 뭐 또 뭐 10몇 가구가 취소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거였는데 제가 45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동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ILO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노동 시간이 길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스로 따로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상황인데 작년에 69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 늘리는 이런 안을 노동부가 제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뭐 어느 날은 칼퇴하고 어느 날은 길게 일하고 그러면 애는 집에서 칼퇴하는 동안은 같이 놀고 아닌 동안은 계속 자고 있나요? 굶고 있나요? 그러니까 병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외신들이 저렇게 정말 벌떼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안 그래도 긴 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더 늘리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죠. 365일 애를 봐주겠다. 그 다음에 저기 애 하나 있는 엄마가 애 찾으러 가면 자기의 신발만 저기 뱅그러니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돌봄을 부모가 할 수 있게 노동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보육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럼 부모는 애를 돌볼 노동권도 있지만 아이를 돌볼 권리도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같이 지낼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과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노동이 강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여성들이 평등하게 돌봄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넘겨드렸으니까 나중에 공유하시도록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뒷부분을 마무리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대회를 잘 마무리하시도록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해서만이라기보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비춰주셨는데요. 네, 주제 강연 잘 들었고요. 오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축하 공연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예능 보유자이신 문명자 선생님과 예술단 별밭가야고 심세희 노효진 단원의 가야금 연주, 장단에는 국가무형유산 고법 보유자이신 박시양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은 쑥대머리 박타는 대목입니다. 큰 박수로 연주를 청해 보겠습니다. 귀신 형용 정화방에 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공황아 주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전전반측 잠 못 일어 호전몽을 어이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입 못 본 채 목중혼이 되거든면 무덤 앞에 선난 돌은 망부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대 머리 내가 만일 못 본 채 옥중고혼이 되거든면 무덤 앞에 선난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고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네 있으란 말이냐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찬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대머리 감사합니다. 갑자기 조용한 노래를 부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숙연해지죠. 예,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뭐라 그랬어요? 한과 흥.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어쩌다가 제 시간을 좀 가져가셨기 때문에 뒤에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때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지낼 적은 옆집에서는 추석이 돌아오니 막 떡방아를 찢는다 전을 지진다 하고 나단이 났지. 흥보지만 냉랭하니 마누라가 설리 울고 있으니 흥보가 함께를 얼른 내어 여보 마누라 좋은 수가 있네. 작년에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심어놓은 곳이 금지막하게 한 서너 정어리가 열린 모양이니 우리 그 박 따서 타가지고 지져가지고 박속 끓여갖고 요거는 떡이다 술이다 뭐라겠어요. 지금 시장님 지금 공연한데 내가 지금 뭐라 한지 알고 있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박속 삶아갖고 여기는 떡이다 술이다 전이다 하고 폭만 대고 지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박을 한번 켜보는데 시리렁 실근 시리렁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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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렁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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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툭탁 그만 치시오. 이제 박이 쩍 벌어졌는데 박속은 휑 하고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왔겠다. 흥부가 하는 말이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복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 이거 내싸 버려라. 흥보 마누라가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여보 영감보다 열어보라고 써줬어. 어이? 흥보씨 개탁이라. 흥보가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서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뭐라고 글씨가 쓰인, 이거 잘 들으셔야 해.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요,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지전이라. 여보 마누라가 둘이니까 요리 봤다.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요, 이거 우리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한번 털어 부어봅시다. 그럽시다. 흥부 내간에 돈과 쌀을 한번 털어 부어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마누라도 좋아라고 개도 짝을 털어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털어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털어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털어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대야 내리고, 부어내고 대야 내리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득, 톡톡 떨고 돌아다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웜에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께 구여 나오느라. 아따 마이크 징하게 안 좋네 참말로. 노래를 허들못하겠네. 가야금도 어디가 깨진 소리가 나고 또 소리도 하나 되도 않고. 오늘은 여기가 공연장이 아니라 시장님 할 수 없이 그냥 이해하고 갈라요. 예. 돈과 쌀을 얼마나 부숴서 놨던지 시창 그냥 하나 가득 찼는데, 자 여기서 눈에 보인 분들은 집에 가져가실 것이고, 안 보인 분들은 못 가져가실 것이고. 흥보 마누라가 시청 옆에 가서 그거 부잣집만 골라갖고 밥솥 큰 놈 갖다가 밥을 많이 해서 배불리 먹고 돈 한 꾸미를 들고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나 술래 바퀴처럼 동글동글 생긴 돈, 생살지고를 가진 돈, 무기공력이 붙은 돈, 이놈은 돈아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경사를 보아도 영지 알고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야.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날부터 길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철시구야. 네, 제가 1분만 초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메 좋은 글. 아까 가사 중에서 오메 좋은 글이라고 하셨는데요. 음향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그 실력을 숨길 수가 없죠. 저 듣는 내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이렇게 덩실덩실 막 췄습니다. 방금 공연을 해주신 광주무형유산 가야금 명창 예능 보유자 문명자 명창이 이끄는 예술단 별박가야꼬의 무대 함께 하셨는데요. 별박가야꼬는 가야금 병창의 저변 확대와 보존, 가야금 병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 공연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이 행사 중에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꼭 전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볕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 날씨가 좋아서 오시는 길이 더욱 기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날씨 덕분에 한층 행복해진 마음으로 제32회 광주 여성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정진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진희 회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미래 여성과 함께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정진희 여성단체협의 회장님의 힘찬 개회 선언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과 함께하니까 또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23개 광주 여성단체 회장과 5개국 회장이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제19대 정진희 회장님께서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기와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부족해서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 내내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진희 회장님께서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 이번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 요리하는 청춘, 동서화합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동맹교류 등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및 문화교류 사업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로 광주 여협합창단과 영클럽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회장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에너지와 여성 광주광역시지부 정진희 회장님 입장하셨고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윤정숙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금화여성회 오경일 회장님 계속해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 김용일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광주어린이안전학교 김은미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남도 가야금병창진흥회 문명자 회장님 입장하시고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 간호조무사회 위현순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 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 김도형 회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시고요. 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조산사회 변예숙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미래가족연합 광주광역시 지부 이미양 회장님 입장하시고요.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 지부 박영희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한국꽃꽂이협회 광주시연합회 남영숙 회장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한국생활개선 광주광역시연합회 정미자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광역시 지회 이영숙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네, 한국여성 유권자 광주연맹 이경은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한국여학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 김남금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 여성협의회 김희남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해피맘 세계부인회 광주광역시 지부 이숙자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BPW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광주클럽 유양희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IT 여성기업인협회 호남지역본부 김미애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광주여협합창단 남영숙 단무장님께서 입장하시고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영클럽 이정미 회장님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정미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5개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 소개합니다.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이예순 회장님 입장하시고요. 서구 여성단체협의회 김혜자 회장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고경희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노향자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이순덕 회장님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8개 단체가 모두 입장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93년부터 매년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광주 여성대회, 지역 여성의 역량 결집과 경쟁력 강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사가 올해로 벌써 32회째를 맞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광주의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며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 후손들을 위해 여성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까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광주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힘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예를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여성운동을 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역사를 만드신 고모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여성대회를 만드시고 재단법인 광주 어머니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4대 회장 한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신 9대 회장 박영자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전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재임하셨던 10대 회장 조광양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마련하시고 민주평통 16기 부의장을 역임하신 13대 회장 나신영 고모님 소개합니다. 제14대 회장 박영희 고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을 마련하시고 현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18대 회장 곽선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앞서서 주제 발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진수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정다은 광주시 의원님 소개 올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홍기월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박미정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적화 중국 부총영사님과 왕영련 영사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허정 전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미봉 전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임수정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노은미 YWCA 회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경수 광주메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은용 광주첨단 다시 소개 올립니다. 조은용 광주첨단종합병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워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귀한 한 분을 또 이렇게 누락을 할 뻔했는데요. 네, 저희 결례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옆에서 든든히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는 유기숙 사모님 소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어서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죠.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위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1986년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이후 광주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자리 잡은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1993년 광주 여성대회를 창설하고 2005년 광주 여성단체회관 개소하였고 2015년 광주 여협합창단 창단 2018년 영클럽 창단하며 23개 단체 4만 2천 명의 회원과 함께 성장하며 광주의 미래에 여성이 함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협의회를 이끈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초대 회장님이신 제1대 안영자 회장님 취임을 시작으로 17분의 역대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에 회장님께서는 재임하시며 여성단체 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발전 및 여성의 권익보호 도모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셨습니다. (1993년) 제1회 광주 여성대회에 제정된 무등 여성대상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희생적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크며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하며 사회 발전에 모범이 된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대 임원님들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변화에 주도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봉사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협회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돌봄도시 조성을 위한 저출생 일가정 양립사업 여성의 더 큰 성장과 도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교류 사업
여성단체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권익 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성장을 위한 인파워링 앤 네트워킹을 위한 조직관리 및 기타 사업.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 여성단체협의회는 앞장서겠습니다. 가슴 뛰는 행복한 삶을 꿈꾸시는 75만 광주 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대회의 주체는 광주의 미래, 여성이 함께입니다. 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75만 광주 여성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꿈을 꾸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삶의 축이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를 힘껏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진희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자리해 주시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행복한 삶을 꿈꾸시는 75만 광주 여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광주를 위해 함께 해주신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고문님들과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강기정 시장님, 신수정 시의회 의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상을 받으시고 수상하시는 광주 여성단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1986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광주 여성 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실질적 양성평등에 힘써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 요리하는 청춘, 영클럽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광주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대구 달빛동맹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합창대회 실력을 인정받은 광주 여협합창단은 예술활동을 통한 행복한 나눔 공연 등 민간 교류에 힘쓰고 계십니다.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개인의 역량 강화, 즉 실력을 쌓고 경제적인 자립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첫째, 여성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주 시민의 절반이자 지역사회의 주체인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가슴 뛰는 행복한 삶을 꿈꾸시는 75만 광주 여성 여러분, 2024 올해 여성대회의 주제는 광주의 미래, 여성이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로패 시상입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박영자 제9대 회장님, 곽선희 제18대 회장님께서는 무대로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로패 전달은 제19대 정진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공로패 제9대 회장 박영자, 귀하께서는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운영으로 협의회 발전과 명실공히 그 초석을 튼튼히 하는 데 공적이 크므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기려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일동. 네, 박영자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네, 두 분 먼저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무대에 머물러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곽선희 회장님께 공로패 드립니다.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공로패 제18대 회장 곽선희, 귀하께서는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남다른 창의력과 열정으로 여성 친화 정책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혁신에 힘써 오셨으며 여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일동. 네, 곽선희 회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먼저 두 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향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먼저 찍으시고, 네, 세 분도 다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반짝반짝. 네, 더욱더 이 공로를 축하하는 박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공자 포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강기정 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수상하실 에덴병원 해피맘 광주시 지부 이숙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은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되겠습니다. 수상하실 에덴병원 해피맘 광주시 지부 이숙자님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에덴병원,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 빛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광주를 꿈꾸며 함께 길을 걷습니다. 2024년 9월 24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창패 전달 부탁드리고요. 표창패 해피맘 광주시 지부 회장 이숙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세 분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강기정 시장님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름 얼마나 무더우셨습니까? 무더위를 잘 이겨나신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2번째 광주 여성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늘 그렇지만은 단벌 옷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정진희 회장님은 항상 이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우리 함께 하신 조은영 병원장께서는 돈도 벌으시면 옷도 한 벌씩 사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신 정진 회장님과 단체 28개 단체 우리 회장님, 회원님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강의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공로패를 받으신 박영자 회장님, 멋쟁이 곽선희 회장님께도 축하드리고, 특히 허정 원장님과 에덴병원 가족 여러분들, 수술이 없이 자연분만의 상징 에덴병원에 우리 축하드리고, 또 저에게 꽃을 주신 이숙자 우리 해피맘센터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쭉 소개 있으셨습니다만 한영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총영사 주적화 부총영사님과 함께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광산구 이순덕 회장님을 비롯해서 5개구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전진숙 우리 국회의원님 늘 바쁘신데 또 오늘도 정말 여성 동지로서 여성 전진숙 의원을 생각할 때 늘 그런 겁니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다 하신 의원이 전진숙 의원이십니다. 이정선 우리 교육감님, 신수정 의장을 비롯하여 또 우리 시의회 23분의 여성 의원, 23분의 시의원님 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자리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회는 광주의 미래 여성이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광주의 절반 여성인 여러분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방송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소원인데 도대체 응하지를 않았는데 이번 드디어 추석 마지막 날 연휴 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식사한 자리에서는 온갖 잘난 체를 다 하는데 어찌 방송에 나갔더니 얌전하게 도대체 말도 않고 방송 사고 난 줄 알아서 제가 참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26년이면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완공되고, 또 최근 들어서 광천 상무선도 만들자 이런 결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이면 내년에 시작한 복합 쇼핑몰도 완공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초등학생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정책도 정부로부터 또 전국적 지자체에서 박수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민생토론에서도 대통령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9천억 규모의 AI 2단계 사업, 그리고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을 통해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Y 프로젝트 핵심인 맑은 물 수량 수질을 늘리고 개선하는 일도 하나 둘 구체화시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이루었던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는 됩니다라는 자신감을 광주 시민들이 갖게 되고, 우리 광주시청 공직자들이 도대체 일은 않고 맨날 놀고만 있는지를 알지만은 그렇지 않고 재밌게 일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재밌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2년 2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모두는 여성 여러분들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고 기도해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남은 후반전에도 공공의료, 교육, 여성, 돌봄 정책에 매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력 단절 예방이라든가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335 이웃 돌봄 정책도 올해는 적게 예산이 편성돼서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광주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예산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단체와 또 함께 협력해서 여성 권익을 향상시킨 일에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민 생활에서 실현돼야 되고 광주의 이런 변화는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함께 걷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5천여 공직자들도 함께 여성 지도자들의 삶, 여성의 삶,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신수정 의장님께서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 구축에 힘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제가 저 밑에서 이렇게 강기정 시장님 축사를 딱 듣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강기정 시장님은 보면 그 지난번 양성평등 그 주간의 그 대회라든지 우리 여성대회 때 하는 축사가 다른 데서 하는 축사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업이 되셔 기분 좋으셔가지고 못하시는 막 유머도 막 하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앉아서 같이 웃었는데요. 먼저 저도 우선 32회 우리 광주 여성대회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요. 또 축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뭐 정다은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명진 의원님 또 우리 또 오셨는데 박미정 의원님 이렇게 다른 몇몇 의원님들 오셨는데 보니까 한 분한테 박수 좀 크게 쳐주셔야 될 분이 있어요. 홍기월 의원님, 홍기월 의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 홍기월 의원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자리가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명노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 못 봐. 좀 일어나셔. 아까 소개 못 하신 것 같아. 우리 곧 새신랑 되실 우리 이명노 의원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홍기월 의원님과 이명노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또 남성 의원님들 더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정진희 회장님 뭐 말할 것도 없이 평소에도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양성 평등을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정말 약간 좀 빈자리가 좀 생겼는데 막 왔었을 때 여성 지도자분들 가득 채우셔서 이렇게 와서 야 정말 오늘 대회 준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금 전에 그 상 수상하신 분 그 상명이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무등 여성 대상, 그다음에 선진 여성상 어떻게 그렇게 프레이밍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보았더니 진짜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상을 받으셔서 한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도 좀 축하드립니다. 또 주제도 너무 오늘 광주의 미래 여성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야 주제도 정말 어쩜 이렇게 잘 뽑아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광주 미래엔 여성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는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 했었을 때 광주가 곳곳에서 반짝반짝 저는 빛이 나고 광주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광주시에서 능력 발휘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을 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길에 같이 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서 신수정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식으로 한 번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성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성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광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포용교육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름탐을 많이 해가지고 앞에 여학생 두서너 명만 모여 있어도 그 앞을 못 지나가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니까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여성들이 가득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 때는 제가 한 번도 원고를 써와서 축고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멋진 분들이 계셔서 너무 떨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교육감 되고 처음으로 연설할 때 원고를 읽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광주의 미래, 여성이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회 개최를 위해 써주신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정진희 회장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여성의 권역 실현과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님이 함께하여 오늘의 행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75만 광주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3개 지역 여성단체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더불어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광주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광주 여성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눈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열정이 광주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힘쓰며 인권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성공적 개최와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을의 상쾌한 바람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여성이 함께하는 광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숙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골 국회의원님께서는 광주답게 전진을 슬로건으로 지역 발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성 교육감님이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떨리는 건 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뵌 우리 선배님들 많아서 말씀을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먼저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여성 선배님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강주를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벌써 여연히 32회째를 맞는 여성데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26개의 여성단체 그리고 우리 한영 회장님을 비롯한 고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강주의 미래 그리고 여성이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경제의 원동력은 지금부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바로 여성입니다. 그 원동력의 중심에 계신 강주 여성들 힘을 더 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호는 여성 선장이 없이 온 지가 올 2월부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책에서 여성도 사라지고 있고 여성과 관련한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강주의 여성들이 지켜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장관도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여성 예산이 잘려나가서 수많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이 한숨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저도 강주에서부터 받아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또 강주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여성주간에 우리 각선희 회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상을 하신 우리 박영자 회장님, 이숙자 회장님, 그리고 에덴병원의 허정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강주가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의 고니까 사회의 차별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여성단체 연합은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손자녀 돌봄 사업을 통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준비를 했고 대비를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강주 여성단체 모범적인 활동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전국 여성단체의 모범도 되고 전국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다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이숙자 부회장님과 영클럽 이정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서는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정진희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무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은 낭독자가 오른손을 들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내릴 때 함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후렴부에 다짐한다, 촉구한다는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제32회 강주 여성단체 참가한 지도부 모두는 나라의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문화 소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화 및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성장을 실현하도록 촉구하여 그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의 주제로서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밝은 미래를 함께 누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보존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에 인권운동에 앞장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24일 강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23개 단체 회원 및 5개국 협의회 일동
네, 우리의 다짐 함께 선언의 이 선서를 들으셨습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회원분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여협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앞서 정진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껏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광주 여협 합창단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회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합창단 최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극장에서 단독 기획 공연을 주관한 바 있고요. 각종 초청 공연과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 및 광주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꼭 안아줄래요? 여고 시절 그리움, 약속 메들리 곡입니다. 그럼 광주 여협 합창단의 노래를 뜨거운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지나
네, 앵콜이 절로 나오죠. 오늘 무대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셨을 모습이 눈에 정말 선한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 광주 여엽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2시간가량 제32회 광주 여성대회 함께 하셨는데요.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앞으로도 광주 여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제32회 광주 여성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